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주말 나스닥 지수가요 연중 최저점을 하회하는 등 큰 폭의 하락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장기 소외주로 순환매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금요일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27포인트 상승한 2695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주 초반의 하락 부분요, 주 후반에 낙폭을 만회를 하면서요, 한 주 동안의 약보합인 0.3% 하락에 그친 모습이죠. 자, 코스닥 지수도 금요일에 12포인트 상승한 904포인트로 마감이 됐지만은 상대적으로 한 주 동안의 하락폭이 더 심화된 1.9% 약세 마감이 됐어요. 자, 상대적으로 더 빠졌던 이유는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덜 밀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뒤늦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시아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도 한 주 동안의 약세 마감이죠. 자, 일본 증시가 금요일날 휴장이면서요, 한 주 동안에 0.9% 하락 마감했고, 대만 증시가 1% 금요일날 상승했지만 한 주 동안에 2.5%죠. 상대적으로 덜 빠졌기 때문에 좀 낙폭이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 증시도 2.4% 금요일날 상승을 하면서 강한 반등을 주면서요, 낙폭이 크게 축소됐죠. 1.2% 하락 마감 한 주 동안에 했어요. 자, 이런 부분 여기에 하나 더, 그죠? 주말 동안에 미국 증시가 낙폭이 심화되죠. 다우지수가 2.7% 하락하면서 한 주 동안에 2.4%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4% 넘는 하락 마감했죠. 자, 이런 부분이 월요일서부터 국내 증시의 하락 하방 압력이 강해질 텐데요. 한번 이 미국 나스닥 지수를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락할지, 또 그것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요. 자, 우측 상단이 나스닥 종합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나스닥 종합지수가 6,600포인트까지 그죠? 큰 폭의 약세를 보인 이후에 작년 11월 달에 16,200포인트가 올라갔죠.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9,600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조정폭을 볼 때 38.2% 조정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38.2% 조정을 받으면 12,500포인트죠. 그래서 지난 2월달, 3월달 저점을 형성했던 부분이 바로 이 38.2% 조정 부분에서 지지를 해줬던 부분인데, 금요일날 그죠? 낙폭이 심화되면서 살짝 하회했어서 이거보다 하락폭이 더 심화된다면은 상승폭의 절반 수준 그러면 얼마입니까? 11,400포인트죠. 만약에 11,400포인트까지 인플레이션이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한다 해도죠. 자, 이 16,600포인트가 지금 벌써 현재 그죠? 4,000포인트를 하락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해도, 그죠?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이미 80%가 하락했던 부분인데 과연 뒤늦게 여기서 매도할 필요가 있나 생각 들고, 만약에 아주 최악까지는 국면으로 해서 뭐 경기 침체까지 나와서 한다 해도, 그죠? 만약에 61.8% 상승폭의 조정을 받는다 하면 한 1,400포인트에서 아마 지지가 가능할 거예요. 자, 그 부분 한다 해도 1,400까지 간다 해도 지금 현재 상태가 고점 대비하면은 한 67% 거의 70% 가까이 조정, 그러니까 7, 80%는 이미 주가 하락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해도 언제든지 이 12,500포인트까지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서 뭐 추가적인 하락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어떻게 미치느냐, 또 거기에 따른 시장 반응에 따라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7, 80% 정도 주가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부분을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을 해주면요, 2020년 3월 달에 1,400포인트에 대해서 3,300포인트가 한 1,88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자, 거기에 38.2%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2,600포인트죠. 지난 1월 달에 저점 형성하고 최근에 2,600포인트, 지난주에도 2,615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2,700포인트 언저리까지 또 반등을 주는, 그러니까 2,600포인트를 강하게 지켜주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38.2%를 이미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우리도 동반적인 약세가 나온다 하면서 절반 수준까지 조정을 받는다 해도 한 2370포인트죠. 거의 한 2400포인트 내외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600포인트가 펀더멘털상,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든지가 평균 정도 수준이에요. 2600포인트가 10.4배, 5배, 뭐 증권사마다 12개월 선행이기 때문에 그 목표치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증권사 전망들이 평균 퍼 정도 수준은 되는 그런 전망이죠. 그러면 평균 수준이면은 이것이 일시적으로 하락이 한다 해도 언제든지 2600포인트는 회복이 시켜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어서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저는 좀 끌고 가는 것이 낫지 않나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난 금요일날 코스피 지수가 27포인트 오르는 힘을 하나 보탰던 것이 삼성전자가 연중 최저점까지 내려갔다가 4% 상승이죠. 물론 낙폭에 따른 반등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가 이 코스피 지수는 2600포인트를 강하게 지지를 해주려는 노력처럼요. 그렇죠? 특히 수급적으로 또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한 1천억대, 기관이 2천억 정도 매수죠. 개인이 2,800억 매도예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4% 상승후 수급이 크게 개선됐다. 물론 주말에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해서 기술주인 삼성전자가 하락에 나온다 해도 저점 수준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일단 반등 차원으로 접근을 하되 어느 정도 바닥권 인식이 강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한 부분에서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적이라 그러면은 국내 증시도 그렇죠? 코스피 기준으로 1차적으로는 2600포인트, 뭐 최악의 국면을 한다 해도 2500포인트를 살짝 깨는 수준에서 좀 마무리되지 않나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매도보다는 저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관점, 이것은 이 인플레이션 우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든지 양적 긴축이라든지, 양적 긴축 그러니까 유동성을 위해서 많이 풀었던 부분을 이제 회수한다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긴축 정책에 의해서 아마 올해 내내 그 역량은, 하방 압력은 좌우할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많이 빠졌던 부분 때문에 뭐 완화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짧은 안도 랠리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뭐 2830에서 2900포인트까지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바닥권 위주 아니면 충분히 조정을 받은 종목군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고, 특히 지난 금요일날 삼성전자 최연중 저점을 찍고 강한 반등, 그러면 바닥권에 있는, 완전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순환매로 돌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그런 종목이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먼저 하모니 관심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수 박스권 움직임에 따라 바닥권 종목이 삼성전자로 시작으로 해서 아마 그러한 것들이 올라가는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먼저 하모니 관심 종목 중에서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보면은, 자, 지금 최근에 보면 부품주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다 해서 우리가 원익 QNC 강조 많이 해드렸는데 많이 올라갔죠. 하나 머트리얼도 올라갔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연중 고점 수준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럼 조정을 받으면은 우리가 부품주는 세 종목 보자 했죠. 월덱스 금요일날 소폭 마이너스인데 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어서 월덱스. 그리고 부품주 강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소외를 반도체에서 받았던 주식이 바로 또 소재주예요. 소재주. 우리가 한솔케미칼,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 있듯이 이 한솔케미칼, ENF 테크놀로지도 우리가 강조 많이 해드렸죠. 솔브레 부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소외를, 특히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손대지 말자, 실적에 부진하다는데 이 미국의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아마 실적이 계속적으로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 ENF 테크놀로지 좀 상당히 움직였죠. 한솔 케미칼 지금 저점돼서 움직이죠. 자, 그리고 솔브레, 그러면 조금 안정적인 거, 바닥권에서 안정적인 것은 좀 솔브레 쪽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역배열되어 있는 것보다는 정배열되어 있는 종목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재주들 조금 관심, 장기 소외주에서 좀 시장에서
서서히 부각이 되고 있다. 그 중에 선도주자는 ENF 테크놀로지다. 그러면 후발주자인 솔브렌, 한솔케미칼, 그죠?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개별 종목 중에서 계속적으로 PSK라든지, 그죠? 자, 네페스도 장기 소외주죠. 이 부분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스마트폰 쪽 우리가 이제 삼성전기, BH 파인테크닉스, MC 넥스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제 BH는 계속적으로 경계 쪽이에요. 우리가 이제 목표가 한 3만 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한 28,000원대 올랐다 차는 좀 조정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는 조금 분할로 좀 이익을 좀 실현하는 것이 좋지 않나란 말씀드리고, 또 같은 맥락에서 5G 통신 장비, 자, 최근에 중소형 종목이 있던 뭐 HFR, RFHC, 이노와이어리스,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원위치로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5G 통신 장비주에서 대장주는 바로 KMW OEM 솔루션인데요. 자, KMW가 조금 움직임이 좋은 모습,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좀 탈피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상당히 장기적인 수혜를 받았던 종목인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보면은 그죠? KMW, 그죠? 자, 상당히 주가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했다가 최근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었죠. 자, 이렇게 장기 소외들로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뭐 한솔 케미칼도 그렇죠. 지금 한솔 케미칼 살짝 고개를 틀어주는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됐죠, 그렇죠?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또 우리가 뭐 27,000원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35,000원까지 벌써 레벨업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솔브레인도 그죠? 지금 많이 빠졌어. 이게 보면은 좀 길게 흐름 보면요, 가격 조정을 길게 받고 기간 조정을 지금 최근에 그죠? 예, 좀 받는 모습에서 충분한 조정을 받고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에서 소재주들이 장기 소외에 따른 반등을 조금 주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선도는 ENF 테크놀로지, 한솔 케미칼, 솔브렌이다 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을 보면요, 자, 기아차가 지금 상당히 강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시장 이상으로 뜨는 종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BH를 말씀드렸을 때 어느 정도 뜨면 지금 최근에 시장이 박스권에 갇히면서 다시 종목도 하락하는데, 그거를 극복한 종목, 우리가 BH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기아도 그런 모습이었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중에 자동차 중에서 현대 오토에버 자율주행을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데, 지난 금요일날 호실적 발표했어요. 근데 주가가 미리 떴어요. 자, 지금 만약에 좀 기아차라든지 현대차가 바닥권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현대오토웨브가 지난 금요일날 실적 발표에서 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주는 게 맞는데, 그죠? 근데 또 기아가 생각외로 자동차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경계심은 좀 가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좀 자동차이기 때문에 조금 아니다 싶으면 좀 일부 정도만 좀 줄여주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될지 않나란 말씀드리고요. 자, K 콘텐츠, 특히 하이브 주가 가격 조정이 좀 심하게 봤죠. 25만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자,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 돼주는 모습인데, 5월 3일 날 예상치를 하회한 부진한 실적이 아마 발표 나올 거예요. 하지만 2분기에 부터 본격적으로 신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BTS의 복귀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전망이 되죠. 그래서 5월 3일 좀 가격 조정 마무리한 이후에 좀 상승 반전 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2차 전지가 양극재, 폭스코 케미칼, 에코프렘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그렇죠? 계속 관심 필요하고, 저는 지금도 2차 전지 좀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은 저는 이 전고체, 최근에 삼성 SDI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이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지금 전고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와요. 그러면 전고체 관련 중소형적 종목, 특히 국내에서는 아마 전고체에 대해서는 삼성 SDI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전고체 관련,
동아기업죠. 한번 지금은 철저하게 단기 종목이에요. 지금 만약에 기존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들은 그냥 저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되 새롭게 진입하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 그래서 동아기업 정도. 그리고 뭐 SKC라든지 그렇죠? 동방 만드는 요 정도 수준 한번 봐야 되고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상 회복 그렇죠? 완전히 이제 해제가 됐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러면서 이제 5월달 들어오면서 여행객 그렇죠? 예,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 롯데관광개발이 좀 상당히 부진한 그런 움직임, 네, 한번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가 음식료들 그렇죠? 뭐 대상이라든지 화이트 진로, CJ 제일제당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자 바이오주가 지금 우리가 이제 세 종목 정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삼성바이오스, NK, 레고캡, 바이오도 장기로 오랫동안 소외받았죠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크게 떴다, 장기로 소외받았다. 그러면 장기 소외주가 관심이 필요하다면 이 바이오주들, 그렇죠? 우리 NK맥스가 6월달에 아스코에서 그렇죠? 임상 결과 발표는 상당히 좋게 나올 거로 그런 관측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 또 메리츠 증권에서 360억인가요? 투자 유치 받았죠. 근데 메리츠 증권이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증권사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메리츠 증권에서 NK맥스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 아마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구입한 매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NK맥스, 삼성바이오스, 그리고 유한양행. 자, 유한양행도 바이오, 그러니까 낙폭 과대했던 바이오조들 그죠? 한번 우리가 관심 갖고, 아까 말씀한 5 통신 장비도 그렇고, 2차 전지에서는 아까 말한 전고체 관련 종목,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철저하게 조정을 받았던 소재 종목군들, 아니면 PSK라든지 월덱스라든지 이러한 흐름에 맞는 종목한테 한번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바닥권 종목, 이제 여러 종목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에서는 네페스 종목이죠. 올해 지금 2년 연속 적자에서요. 근데 올해는 흑자 전환 한 500억 정도, 그렇죠? 세계 최초로 양산화에 성공한 이 패널 레벨 패키징이 본격 생산이 가능하면서 실적 내년에는 한 1,100억 정도 가파르죠. 그런 부분에서 이 바닥권에서 실적. 근데 이 네페스가 1분기 실적이 좀 적자가 소폭 예상이 된다 그러죠. 그러면 실적 발표 전,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 발표할 건데 적자가 나온다. 그러면 아직 공격적이는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실적 발표할 때 전후로 해서 아마 바닥이 형성되고 본격적인 상승. 그러면 그때 물량을 크게 늘리고, 지금은 아마 3만원 또인데요. 저는 한 29,000원 정도 수준이면은 발만 담근다는 차원에서 한 30-40%, 그리고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나머지 물량 채우는 전략이 좋지 않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DL 그죠? 자, 2021년 대림산업에서 인적하고 물적 분할한 회사죠. 이제 인적 분할한 회사가 이제 DL ENC 그죠? 이게 건설 쪽이고, 그죠? 그리고 물적 분할한 게 이제 화학 쪽이죠. DL 케미칼. 근데 이제 물적 분할.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DL 쪽에 지분이 다 있는 거고, 그죠? 요 부분이 그러니까 월요일날 실적 1분기 실적 발표예요. 영업이익이 한 660억에서 작년 1분기, 올해는 한 670억, 뭐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바닥권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DL 정도 단기적으로, 그리고 KMW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G 통신 장비주의 대장주로 할 수 있는 KMW가 좀 바닥권에서 수급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오이 솔루션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5G 통신 장비도 바닥권 종목 소외주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DL 그죠? 지주사인데, 자, 지난 목요일날 강한 상승을 하면서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돌파가 돼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난 고점 부근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준비된 거, 특히 월요일날 실적 발표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심 있는 세력들이 들어온 것은 조정이 짧으면 하루 이틀, 금요일날 하루 받았기 때문에 이틀, 그죠? 네, 월요일날 좀 길면은 2-3일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최소한 이 몸통의 중간 가격,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날 장대 양봉이죠.
여기에 몸통의 중간 가격대 한번 분봉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지금 61,900원인데 이 얼마입니까? 지난 금요일이 58,000 뭐 한 6, 700원대에서 이 때문에 거의 한 절반 수준이면 65,000원, 6만원에서 65,000원 정도, 그죠? 예, 그죠? 59,000원, 그죠? 59,000원, 3,000원이면 1,500원이면, 그죠? 바로 한 요번 65,000원에서 6만에서 65,000원 전후 정도 수준에서는 그걸 이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금요일날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크게 떴는데 외국인 기관들 쪽에서 외국인들은 목요일날 들어오고 수급이 개선됐다. 그러면 얘네들이 좀 덜 팔면서 65,000원 전후 뭐 살짝 깨져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6만원은 지켜주는 선에서 지지를 해주면은 한번 단기적인 관점, 특히 실적 발표 재료 어떠한 부분이 진행되는지 한번 관심 갖고. 자, 그리고 이제 KMW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죠? KMW 상당히 오랫동안 바닥권에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수급도 바닥권에서 상당히 최근뿐이 아니라, 그죠?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개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습. 바닥권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네페스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올 걸로 봐서 지금 들어가는 것은 발만 담근다는 차원이고, 또 29,000원 수준에서, 그죠? 가격대에서는 29,000원 정도 우리가 한번 관심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려요. 뭐 추가적으로는 뭐 인터플렉스, 그죠? 그리고 뭐 PSK,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중에서 유한양행,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NK맥스, 그리고 이 동아기업, 그러니까 전고체 관련 종목,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원익 QNC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 그러면 이제 따라갈 것이 이제 월덱스 정도, 그죠? 못 움직였죠. 월덱스 실적 좋고 완전히 거래처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한번 관심 갖고. 근데 요 중에 이제 단기 매매는요,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을 뭐 3개에서 5개, 뭐 많게는 10개 놓고, 그날 시장 흐름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센터 느낌 드는 종목군들, 그렇죠? 그런 종목군들 대응하는데, 일단 단기 종목. 우리가 뭐 지난주도 LG전자는 조금 했지만은, 뭐 삼성 SDS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단기 종목은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는데, 일단 이번 주 관심 가질 종목은 많이 빠져서 바닥을 많이 되는 바닥권 종목군 쪽 위주로 한번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한번 단기적인 관점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현대투자의 유료원 가입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특히 단기 매매 아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다음 주 정도 되면요, 조금 약간 개편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차피 장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올해 내내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 긴축 정책에 의해서 계속 하방 압력이 강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길게 지수가 치고 나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맞게 조금 조금 재개편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어서, 뭐 한번 유료원인데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